자, 시사건건 이번 이야기는 일본 선거 이야기입니다. 참여연 선거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아베가 이겼는데 개연선까지 확보는 실패를 했다. 예. 그게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베가 얘기를 한 그 승리 기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뭐 학점으로 얘기를 하면 난 이번에 그냥 바쁘고 하니까 그냥 C만 받으면 F만 안 받으면 성공이지 뭐 라고 얘기를 했는데 B를 받았다. 난 성공적으로 이제 시험을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자민당이랑 그다음 공명당이 이제 공동 여당인데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제 3분의 2 이상을 돼서 이제 개헌을 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없었던 거를 이제 공격 무기도 좀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선거 결과도 뭐 결과지만 사실 제가 뭐 예전에 일본 참여연 선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일본의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이 투표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48%인가 이제 투표율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투표율도 약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십몇 년 만인가 20몇 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수가 젊은 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젊은 층의 투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아예 20대는 거의 전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 보수 쪽에 이제 힘을 많이 실어줬던 아베 쪽에 그 정권인데 근데 이번에 이거 저도 참여연 이번에 보면서 예전이랑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쿠니미치의 정치라고 되게 재밌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마과장, 네. 시마과장인가? 거기 그린 작가가 그린 네. 쿠니미치의 정치라는 네, 게 네. 있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봤었는데 그거 보다가 그때랑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의 생각이 드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는 그 사람 풀 스펠링 다 자필로 적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자로. 그런가요? 기호를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써야 돼요. 한자로. 그래서 그 맞다. LG 작가구나. 예. 한자를 틀리면 무효 처리. 그런데 보면 몇 군데에서는 투표한 사람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투표소도 있었고 근데 그건 러시아의 특성 아닌가요? 투표율 130%.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하는 일본은 꼼꼼하고 뭐 일을 잘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주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보니까 투표자보다 이제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투표가 끝나서 선거가 끝나서 얘기하는 건데 연금공단인가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라는 그 발표를 해버렸어요. 무슨 데이터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참의원 선거랑 이런 일본의 정치의 맥락을 보려면 일단 가장 탑다운으로 봅시다. 이제 거시적인 것부터 보면 돼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예요. 네.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고 가장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고 저출산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왔어요. 네. 수십 년 먼저 온 나라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런 거의 문제를 이미 20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줄이냐, 노인 인구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줄이냐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심지어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로 하면 항상 다수는 노인이에요. 항상 다수는 노인이니까 선거를 통해서는 그런 복지 축소나 젊은 층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펼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그 아베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일 관계를 떠나서 일본의 미래를 보자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들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3명, 4명이 되면 그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평균 수명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늘고 오래 있어요. 살아요. 네. 안 돌아가셔요. 네.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연금 수령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세금이랑 연금 다 누가 낼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는 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정도면 저는 아베가 큰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승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정치공학적인 구조상 아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아베노믹스나 뭐 연금 혜택 축소,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노인층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은 노인 인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50% 아니 한 최소한 30-40% 정도는 반대를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나는 뭐 덮어놓고 뭐 나 무조건 뭐 옛날로 치면 옛날부터 치면은 나 무조건 한나라당이야. 나 무조건 새누리당이지 하는데 그쪽의 공약이 우리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거를 하면서도 새누리당을 찍어주는 그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계속 노인들을 후드려 패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자민당을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계속 집권을 하는 거죠. 원래는 정상적인 그런 정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들을 자꾸 그 홀대하는 그런 정책, 세금도 자꾸 올리고 연금도 자꾸 이렇게 줄이는 걸 하면서도 동시에 이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베가 펴는 그 전략이 한국을 때리는 거를 이제 동시에 같이 피고 있다고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좀 가지 않습니다, 뭐 먹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뽑지 않습니다. 네, 뽑지 차한당 로고 KBS에 나왔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 일본 일장기 그거 빨간색 해 모양을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뽑지 않습니다. 자한당 횃불 로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근데 거기에다가 좀 저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혐한하는 맞아요. 쪽에서 네. 일본에서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있어요. 쓰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은 아직도 한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자립할 수 없는 나라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뽕에 이제 걔네들의 국뽕이죠. 아, 근데 일본 내 국뽕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게 그 기사 같은 거 보면 한국 사람 곧 일본 맥주를 찾게 될 것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야 미안한데 니네 맥주 맛있긴 한데 맛있는 맥주가 많어. 한국 맥주 빼고도 먹을 게 많아. 아니 근데 일본 맥주 말고 먹어보다 보니까 이제 뭐 먹을 거 많던데 맛있는 거 많아요. 많아요. 저는 원래 일본 맥주 잘 안 먹고 일본 맥주 저도 좋아하는데 많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맥주가 여전히 맛이 없지만 다른 나라 맥주가 많습니다. 맥주는. 예. 뭐 그 맥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일본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이 우리한테 덤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덤벼? 그러면은 지금 정부를 더 지지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선거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경제 구조를 저도 조금 더 보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국가 그 경제 신용도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2단계 아래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A 플러스인가? 이렇게 치면은 일본 같은 경우 A 플러스 이 정도로 한 2단계 아래고 국가 신용도 같은 게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부채 비율 굉장히 높죠. 네. 우리나라는 IMF 한번 겪고 나서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나라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들 거를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수출 주도 산업을 많이 키우고 하자라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어쨌든 국가에서 주도로 해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진행을 한 게 그 아베노믹스 때부터 네네. 했으니까 거의 한 7년, 8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 물론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 부채도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1인 GDP당 250% 네.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 이제 돈을 더 땡겨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쉽지 않죠. 네,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돌파구로 소비세 증세랑 어쨌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소비세를 늘리고 그렇죠. 예. 연금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네. 가닥을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 가지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폭탄이 터질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를 하셨던 연금 데이터가 없어졌다. 뭐 네. 이거 제가 잠깐만 그 정리하면은 일본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독특한 예전부터 구조가 독특한 게 일본이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 국민들이 그 국채를 사요.
이게 내부에서 이게 소진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전쟁 때문에 일어났었던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섬나라의 특유의 어떤 민족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또 외국 자본이나 이런 거 땡겨 오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이 그 국채를 사고 힘들 때 국채가 자국민들이 또 국채를 사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데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망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국민들이 치고 있어줘. 저축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좋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부채 비율 구조가 있다. 요거는 뭐 최근에 아베노믹스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원래 일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고 요거 한번 연금 데이터가 사라진 거가 뭔지 한번 좀 네. 알고 싶어요. 일본이 지금 연금 개혁이 정말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의 기본 데이터 같은 거, 수령자가 얼마, 그다음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른 대로 제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본 연금공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공단 같은 일본의 연금 담당하는 데서.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야당에선 제출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이제 과반이 확보가 돼서 계속 이제 그 아베가 지지하는 걸로 할 수 있을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배를 째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의 최근 일본 관료들의 특성인데 일본 관료들이 그냥 배를 째요. 아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관료들이 예전에는 오히려 이런 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일본 관료들이 아베랑 합을 맞춰서 아예 배를 째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일본이 꼼꼼하고 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냥 교육받은 그 이미지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연금 데이터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연금공단에서 저희 데이터가 없으니까 새로 정산을 해가지고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국민 청원 정도가 아니라 그 정권 무너집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그 연금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단일 공단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그게 현마다 존재해요. 현이나 주마다 존재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본은 사회보장을 더 예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전산 처리가 없던 시절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 제도가. 그 제도가 없던 시절에 도입이 돼서 그때는 다 수기로 기록을 합니다. 다 수기로 기록을 해서 이제 각 수기로 기록을 하면 오히려 큰 공단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자기 동네 거는 그냥 자기 지역 단위 조합으로 운영을 네.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예전에 새마을이 지역 단위 조합이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네. 지역 단위 있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은 그 현이나 지자체 규모가 크니까 그거 하나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와서 이제 모아서 빅데이터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이전에 자료가 없어요. 안 했으니까. 네. 2003년부터만 자료를 모으면 돼요. 일본은 1930년대부터 자료를 모아야 돼요. 수기로 된 걸. 그래서 그게 쓴 거.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 할 수도 있고 네. 정리를 못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핑계로 안 할 수도 그 있고. 핑계로 안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금 데이터가 사라졌다라는 건 결국은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재정산하겠다. 재정산하겠다라는 걸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폭탄이 선거 끝나자마자 그거를 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좀 특히 국민연금의 특성이 뭐냐면 기여분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낸 거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그렇죠. 책정되는 개념인 그렇죠.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근데 예를 들어 예전에 네가 얼마 냈는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아예 재정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주면 되는데 그냥 너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리셋을 누를 수 있어요. 리셋 버튼 지금 누르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게 일본의 사례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20년 뒤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구조상 들어가면 20년 뒤엔 분명히 이 문제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누가 리셋을 눌러줄 거예요? 리셋을 한 번 해야 돼요. 누가 눌러줄 거예요? 리셋을 해야 한다고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저출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최소한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나라 인구가 줄진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줄고 있잖아요.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어쩌면은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20년 뒤에 찾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비슷한 얘기가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던 게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2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해서 리셋을 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아니요. 근데 해요. 이거는 이미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당장 내후년부터 지금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지금 30조 정도 20조에서 30조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하면 다 써요.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국민연금이 지금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직전. 근데 당장 5년 뒤부터 이제 빵꾸가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요. 실제로 당장 지표상에 나빠져요. 근데 이게 20년까지는 적립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이 있거든요. 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는 실제로 줄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 영애신봉님이 하시면 보험 쪽 그 건강보험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이게 걱정되니까 누군가 리셋을 누르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그 지출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쪽 보험공단 쪽 사람의 의견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냥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준다고 해서 너희들 돈 받아갖고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에서 일부를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가져갔었는데 나중에는 줄 돈 없으니까 못 줘라고 배를 짠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 그걸 줄임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불만을 가져요. 불만을 가지는데 이게 원죄가 뭐냐 하면 이게 에반게리온의 인류처럼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뭐냐 하면 설계 때 너무 헤프게 설계한 거예요. 첫 번째 원죄. 설계할 때 너무 헤프게 설계한 거. 왜냐하면 그게 헤프게 준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리도 높았을. 네, 그때는 경제적으로 계속 달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헤프게 설계한 거. 두 번째는 미래를 너무 나이브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본 거.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고 세 번째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다 죽은 거. 그때 설계한 사람들 다 은퇴하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아무도 매기시라는 총대를 한 번 매서 개편을 한 거예요. 그 개편이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의 개편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본의 이런 방식을 벤치마크는 못 한다고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보고 그냥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참고 자료를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데이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정도로 연금 쪽은 절박해요. 지금은 절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절박해. 근데 이때까지 그 야당 쪽이 이 이슈로 먹고 살았거든요. 일본의 야당이 연금 개혁 반대, 소비세 늘리는 거 반대, 이런 스탠스로 이때까지 그나마 이 정도의 의석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사건건의 스탠스는 국민건강보험도 사실 그때 영화신문 얘기했는데 간단하다. 방법은 더 내면 된다. 네, 더 내면 돼요. 조금씩 더 내면 된다. 네. 근데 조금씩 더 내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언론에서 막 하도 그래봤자 어쨌든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우리 한 뭐 30, 40대들 같은 경우는 몇천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거 한 달에 2,000원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막 그 보수 언론들이. 근데 그런 것들 무서우니까 사실 못 하는 거고. 국민연금 사실 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지금도 국민연금은 어떠한 사보험보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수익률이 좋게 설계돼 있죠. 근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네, 맞아요. 유승민 대표의 말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왕의 신봉님의 의견은 지금 이대로 가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사실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내고 덜 받아야죠. 받는 걸로 네. 바꿔야 된다. 더 내고 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야기 나오면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은 선택해서 제외하게 하자. 저희 강제 가입이 되잖아요, 거의. 네. 근데 강제 가입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재 분배입니다. 맞아요. 국민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소득재 분배를 해주는 순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정액세율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는 아직까지 모자라단 말이에요. 부의 재분배를 못 해줘요. 근데 부의 재분배는 어떤 기전으로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강제 가입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뭐 삼성생명이니 어느 그 다 대기업 사보험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너무 혜택이 좋은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 상품들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혜택이 낮아져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지랄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사보험에서 연금을 만약에 든다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상품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자한당이 먹고 사는, 여기서 일본 거기서 야당이 먹고 산다는 것처럼 자한당이 먹고 사는 거고 자한당이 그렇죠. 정권 잡았을 때 이걸로 민주당이 먹고 살았어요.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그 언론들도 국민연금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도 너무나 좋은 금융상품으로만 따져도, 연금 상품으로만 따져도, 그래서 문제는 부자들은 돈을 탄핵이 한 10년 전 뭐 이렇게 이제 5년 뭐 이렇게 남았을 때 더 낸다는 거 아니야. 더 받으려고. 더 내도 돼요. 문의가 국민연금공단에 나 좀 돈이 있는데 좀 더 벌어도 돼요.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더 내세요.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그 지난 주였죠.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 하나 한 번 터진 적 있었잖아요. 5% 때문에. 5%.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금리 5%의 수익을 준다는 것만 해도 터질 정도인데, 예. 국민연금 처음 설계됐을 때 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5%면은 뭐 봐주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진짜 그때 제도 설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낙관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우리가 보건경제학 하다 보면 그 할인율 나오잖아요. 네. 할인율이 나오는데 예전에 80년대 할인율의 국제 표준이 뭐였냐면 5%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5%씩 성장한다를 기조로 깔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3%로 줄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정책 설계하던 사람들이 최소한 세계는 5% 계속 성장을 할 거야 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동을 해야 되는 식으로, 연동식으로 좀 설계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일본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자면, 어쨌든 일본은 그리고 연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베 정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극복을 하고자 하는 거는, 네.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갔었을 때처럼 젊은이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돈을 벌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큰 산이, 트럼프라는 큰 산이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미국에 손해되는 무역 불균형만큼은 관세를 때림으로써 자기네들이 그걸 극복하는 사람인데,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G20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죠. 일본 너희 우리랑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 그렇죠. 언제나 그랬죠. 네, 언제나 공정하지 않죠, 그 사람은. 네. 그러면서 너희 그 이제 일본 차 우리 미국에 너무 많이 수출하는데 여기서 추가 관세 때릴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베에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만 끝나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딜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서 얘기가 나올 거라는 네, 그런 전망도 있고. 무역 보복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WTO랑 미국을 막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얘네들 이상한 짓 해. 얘네 우리한테 이상한 짓 하는데 미국 가만히 있을 거야? 막 이런 미국 역할론. 네. 그런데 동시에 또 생긴 게 뭐냐면, 한국을 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네들 지지율을 높이는 데까지 좋은데, 그게 자기네들 정책이랑 약간 상반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이제 그러니까 대한 수출, 그 한일? 네. 그 수출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일본이 흑자고, 그럼요. 그 흑자의 대부분은 그 중간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간재를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고, 마치 자기들이 그 미국인 양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어쨌든 간에 그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 라인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상을 봐서 알겠지만 웬만하면 대체제 찾고 일본 좀 줄이고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점점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샤프가 삼성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LCD를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네. 있었는데 대만에 있던 그런 어떤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그 대만에 있는 그 회사가 일본에 이제 그 샤프를 그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 대만 사람이 혐한인 거예요. 자기는 혐한에다가 삼성전자를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무너뜨리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인수를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삼성에 대한 디스플레이 우리 공급 못해요 네. 라고 갑자기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있었던 네. 2016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갑자기 자기네들 TV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디스플레이 공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에까지 문의를 할 정도로 삼성이 좀 그때 급하게 막 알아봤었다고 얘기를 삼성의 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이거는 자기 이건 하겠다. 자존심이 상하는데 약간 좀 네. 안 되긴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도 물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만 하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샤프에서는 한국에 그때 삼성이 사주는 물량이 한 50% 이상? 절대적인 그런 물량이었다는 네. 거예요. 일본의 그 중간재 불산 공판 네. 거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인수를 해놓고서 거기를 끊어라고 해서 끊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한다고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샤프에서는 우리 물건 다시 사주세요라고 삼성 얘기를 하지만 삼성이 왜 사줍니까? 그렇죠. 우리 이미 다 다른 거래처들 대체했어요. 다 너희 물건 안 사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네, 하면서 나오죠. 이게 일본이 아베가 하고자 하는 아베노믹스의 그 수출 주도형 경제 네. 성장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동시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는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평화의 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왜 평화의 댐 이야기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뭉쳐 진짜. 아니 호구짓을 한단 말이야. 이게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빡치면 내 돌반지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그것도 최순실 빡쳐가지고 광화문에 모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네. 많은 그 경험이 쌓여 있는 민족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이. 저도 오는 길에 여기 그 신도림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그 백화점 있고 무인양품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하면은 사람들이 많죠 항상. 저 많이 썼는데. 근데 오늘 가니까 한 아주머니 한 분만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전체 여기도 매장에. 저희 길 건너에 그 디큐브 백화점 네네. 백화점에 1층에 유니클로랑 유니클로가 둘다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았어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은 있고 계산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일 막 연장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지금 막 언론에서도 일본에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지방 관광지 아무도 없어. 팔이 완전히 날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일본을 안 가고 있고 정말 막 50%씩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 사실 문 닫거든요. 또 게다가 네.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IT 회사들 뭐 아마존, 구글 네. 뭐 이런 그 6개 회사가 네. 트럼프를 만났죠. 왜냐면은 일본에서 그런 수출 규제를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니면은 물량 너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못 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 반도체국이기 네. 때문에 네. 전 세계 물량의 70%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사우디랑 뭐 그런 그쪽 중동이랑 비슷한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네. 그냥 갑자기 무슨 이슈가 터져서 거기가 전쟁이 크게 나가지고 석유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값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한테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일본이랑 한국이랑의 네. 문제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IT 회사들이 집단으로 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해서 약간 트러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에서는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출구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은 꼴배기 싫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원하고 하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구 전략을 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야 뭐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 줄어버린 그 대한 수출액 그리고 그쵸? 한국 입장에서는 한 번 이걸 당해본 경험이 있고 어쨌든 여기서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가죠? 안 그러면 먹고? 그러면은 이제 무역 관련된 네.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아베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 일치단결해야. 근데 이미 진짜 이미 저는 잘하고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본의 국적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일본 애들이 진짜 만약에 일본 자동차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는 BMW에서 막 1,000만 원씩 할인을 안 해요.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야 우리 이거 가지고서라 좀 팔자 프로모션 세게 하면 그때는 살 돈이 있으면 그때 살 의사는 있어요. 일본 차량. 그럴 때 꿀은 한번 빨 생각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네. 렉서스 ES300인가요? 그 하이브리드 차? 그걸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프로모션 한다. 그러면 살 의사 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 혼종이네 발언이야. 혼종. 하이브리드 사는 혼종이네 이거. 근데 어쨌든 잔악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은 전 지금 이 티셔츠는 유니클로인데 네. 그리고 팬티도 유니클로긴 해요. 네. 근데 역시 하반신은 친일이야. 그 중요 부위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한데 오카모토는 이거는 판매량이 안 떨어졌다고. 아니 뭐 대체 불가라. 저는 근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미 산 건 어떡해요? 그렇죠.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일본 여행 지금은 사실 안 가서 본때를 보여주는 게 맞고 적당히 가고 싶으면 일본 가깝고 사실 제주도 가봐요. 우리가 국내 여행 안 가고 일본 여행 왜 가는 줄 알아요? 왜 가는 줄 알아? 제주도 때문에 간 거야. 제주도 때문에 진짜. 그렇게 비싸고 불친절하니까 아우, 제주도. 일본 가면 친절하고 싼데 그러니까 갔는데 지금 안 가는 거죠. 빡쳐서. 네, 일본- 그래서 국내 여행 가자고 하는데 국내 여행 이 새끼들 또 바가지 씌우면 또 빡쳐. 백숙 15만 원에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백숙 한 그릇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한국이 뭉치면 무섭구나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돼. 영원히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렉서스에서 뭐 1,000만 원 프로모션을 하건 뭐 1,500을 하건 저는 당분간은 안 사는 게 그렇죠. 개인적으로나 아이고, 지금은 안 돼요.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 불법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지? 립스틱 네, 깔고 립스틱을 유니클로 가가지고 이렇게 네. 다 양말 쪽에 아이고. 칠한 분인데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지. 그런 정도까지 그거는 뭐 할 유니클로에서 것까지는 일하는 아니고. 점원들은 한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 뭐 굳이 왜 반일 그걸 한다고 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럴 것까지는 맞아요. 없고 예. 그냥 안 사고 안 먹고 그리고 요즘에 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게 택배 기사분들도 자기가 네. 이제 유니클로 택배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인수 안 하겠다고 그냥 너무 그렇게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야. 네, 우리 가오는 가오를 확실히 건드리는 건 진짜 잘못하는 거야. 니들 실수하는 거야를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슈퍼마켓 사장님들이 일본 물건을 빼버리고 저는 어. 이게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한 6개월만 더 지속되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진짜로 한국에 있는 그 입점한 일본 회사들이 갑자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회사도 현금을 쌓아놓고 그냥 안 팔리면 그냥 똔똔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요. 계속 굴려야죠. 네. 다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1년만 그 현금 흐름이 멈춰도 회사가 도산할 지경이에요. 진짜로.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과금도 좀 멈춰야 돼요. 지금 과금 멈춰야 될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페이트, 그 다음에 전함소녀 뭐 이런 것들. 전함소녀는 중국이구나.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소조젠세는 대만이죠. 예. 네. 뭐 네. 이마트에서 아사히를 6개 이제 10,000원을 한 네. 거예요. 4개 10,000원에서
6개 10,000원에서 이거를 행사를 했다가 이마트까지 불매운 또 당할 뻔한 욕 거야.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점주가 점장이 사과. 그 내가 6개 10,000원? 잠깐만 얘네들 니네 까지고 팔면 내가 사주는 의사가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8개 10,000원이면 전 살 것 같아요. 아사히 맥주. 일본 맥주 원가가 1,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그죠. 수입 예, 맥주 그걸 그죠. 봤는데 제일 비싼 거는 그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기네스? 단가가 제일 비쌌고 예. 그 일본 맥주가 꽤 비쌌는데 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기네스밖에 안 먹어요. 본전 생각에. 어차피 가격이 너무나. 똑같은데. 근데 되게 애매한 게 그 지금 쿠팡도 일본 자본에서 나온 거라고 예, 불매하자는 그래서, 이야기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쿠팡은 일본 자본이 손해를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쿠팡을 더 사서 더 손해를 보게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채팅창에 나왔는데 게임 중에 랑그리샤 같은 것들, 예. IP는 일본인데 중국에서 사서 개발해서 중국에서 배급하는 것들, 예.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너무 엄청 애매해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저는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네.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지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도 안 하고 사실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뻔뻔하게 공격을 해 싼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저도 지금 뭐 일본 거를 웬만하면 안 기분이 나쁘니까 쓰고 싶지가 않죠. 근데 뭐 불편한 게 없거든요. 대체가 다 돼요 웬만한 건. 저는 근데 내가 키운 캐릭과 내가 키운 근데 아이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돌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가 좀 그런데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어떡하지 진짜? 애니메이션 최대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불법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야동은 뭐 다 불법인데 어떻게? 불법은 하지 말자. 야동 보는 거 다 보는 것도 우리는 불법인가? 야동을 보지 않으니까. 일본 우리 야동은. 안 본 지 한참 됐어요. 그럼요, 우리는 다 한국 야동 에로, 같은 걸 안 본 적이 오래됐죠. 에로 영화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아무튼, 근데 지금- 저는 진짜 화가 났던 게 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났었던 건 그거예요. 일본에서 반한 그 슬로건 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에이, 진짜.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일본의 그 전자기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 못 이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좀 삼성전자 좀 예외적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등부터 한 10등까지 네. 합쳐야 삼성전자 하나 될까 네. 말까 그 정도인 사이즈, 그 전자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기업을 다 합쳐야 삼성전자 하나 될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큰 회사긴 한데 일본이 우리가 삼성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직 얘네들이 뭘 시대착오적인- 모르는구나. 네. 근데 그렇게 모르고 한 거면 고맙죠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양궁 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이 미국이 제일 유명한 회사였는데 활 만드는. 호이트 회사인가 네. 거기요. 걔네가 한국이 너무 이기니까 미국 올림픽 때 한국 팀한테는 활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삼익이랑 뭐 위넨민이나 네. 뭐 얘네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궁협회가 그때부터 한국 예선에 한국 활만 써라. 네. 외국 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활이 이제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활이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을 하는. 양궁협회는 파도 미담이야. 정말 파도 미담이야 정말. 근데 다른 데는 다 왜? 근데 그 얘기 뒷얘기가 어쨌든 그랬는데 그 회사가 결국 도산했다는 얘기가 삼익은 있었는데. 도산했어요. 네. 하나, 그러니까 두 위는 개, 위는 삼익이랑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익은 네. 잘 안 됐고 그게 마지막에 좀 힘들었고 하나는 지금 위넨년 남아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은퇴한 양궁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네.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양궁이 수요가 많은 게 아니니까 무조건 정밀하게 나가면 비싸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양궁이 굉장히 파퓰러해졌어요. 아육대 때문에. 아육대 이후에 요즘 양궁 카페도 생겼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그쪽 회사에서도 되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보통 스포츠 선수는 장비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금메달을 독식을 하면 금운동을 독식을 하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쟤네들이 무슨 장비를 쓸까 고민을 하고 그걸 쓰고 싶어하죠. 왜 축구화 메시, 호날두한테 그 거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쓰고 착용을 한 축구화를 일반인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저거 쓰면은 잘할 거야라는 맞아. 환상을 가지면서 하는 롤토 체스도 좋은 마우스로 해야 돼요. 롤토 체스도 좋은 마우스랑 좋은 그래픽 카드로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게이밍 기어 협찬하겠어요? 근데 뒤에 오늘 롤토 체스 이야기 있긴 하지만 롤토 체스가 제가 왜 장비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 굉장히 장비빨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승리를 아베가 했어요. 아베가 승리를 했는데 이걸로 한국 때리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곳도 있고, 자 이걸로 이제 슬슬 출구를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국민들은 출구를 찾든 뭐하든 당분간에 일본 불매운동은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지금 어쨌든 일본이 한국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지방 도시들이 한국 관광객들 오세요 막 이런 막 행사하고 막 이럴 때까지는 여행도 안 가고 일본 거 안 써도 사는데 지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근데 오세요라고 해놓고 자민당 뽑았다고 그래서 또 욕을 먹는 그런 아니 근데 현들도 그렇게 해서 좀 있더라고요. 싸게 좀 해주고 하면 또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싸면 다 가. 그럼요. 아니 우리나라 국내 관광지 갔다가 이미 뚜껑이 막 열리면 가야 돼. 어떻게? 왜 꼭 일본 가냐고요? 다른 데도 뭐 대만 싸니까. 싸고 깨끗하고 싸고 깨끗하니까. 밥이 맛있어. 음식도 잘 맞고. 당분간은 제가 싸도 일본 가지 진짜 많이 맙시다. 갔거든요. 네, 당분간은 안 갈 거예요. 네, 싸도 가지 안 가요. 맙시다. 네. 네. 그래서 갈 시간도 없어. 나 지금 휴가인데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잖아. 국내 관광객들이 좀 이때 했다 하고 또 바가지 하지 말고 잘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잘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